조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일 거라고 생각해요. 조스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상어예요.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될 만큼 사람들이 느끼는 상어에 대한 공포감은 어마어마해요. 그중 한 명이 저고요. 앞으로 몰로의 다양한 도전들에 앞서 일단 내가 가진 두려움부터 깨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몰로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국내 상어 체험 다이빙을 찾던 중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다이빙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전화로 문의드린 후 1번 가격, 체험 시간, 상어가 크기는 어떤지, 다이빙 무경험자도 가능한지 예약을 완료했어요. 다이빙 자체가 처음이고 잠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저는 상어와의 다이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상어와의 다이빙을 대비해서 수영장에 가서 잠수 연습을 좀 하려고요. 입으로 호흡할 수 있는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긴 할 건데 저는 일단 잠수하는 것부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영장에 가려면 일단 수영모가 필요할 거고 정말 쓰고 싶지 않지만 수경이 필요할 거고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제 모습이 어떻게 영상에 담길지 참.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의 준비하시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제 모습을 맞이할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자, 출발합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는 여러 해양생물들과 그들이 사는 수조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 저는 가장 큰 규모의 메인 수조 디오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가 디오션인가 봐요. 저 상어가 제가 다이빙 때 마주해야 할 상어예요. 크기가 그리 크진 않지만 상어 특유의 쉐입과 몸짓이 저를 압도하기에는 충분했어요. 멀리서 보기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수조였지만 막상 제가 들어갈 생각을 하니 마냥 예쁘게만 보이진 않았어요. 물고기의 눈, 코, 입 하나하나, 예측 불가능한 상어와 가오리의 움직임, 모든 게 디테일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7m의 수심이 더욱더 깊게 느껴졌어요. 메인 수조 옆으로는 흰고리 벨루가의 수조가 보였는데 벨루가 여기서 같이 수영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유유자적 행동하는 벨루가의 모습을 보면서 벨루가와 함께하는 다이빙이라면 깊은 수심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았어요. 상어가 무서움을 지금 걱정했는데 가오리 공포증 생길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상어와의 다이빙을 하기 전에 자꾸 본론으로 안 들어가고 서론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 아빠가 좀 다이빙을 많이 즐기시기도 했었기 때문에 다이빙 경험이 많은 엄마에게 한번 전화를 걸어서 처음 다이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 조심해야 하는,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이런 조언을 좀 구해보고자 엄마에게 연락을 해볼 겁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바빠? 아니 안 바빠. 왜? 아니 나 이번 주에 응. 그거 상어 다이빙 하러 가거든? 상어 다이빙?
그 진짜 바다가 아니라 잠실의 롯데월드. 철장에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 그냥 다이빙 옷 입고 그냥 아무 그런 보호 장치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죽으려고? 물 위에서는 불안해도 물 속에 들어가면 평온해져. 심호흡을 한참 이제 하고서 입술을 딱 그거로 이렇게 붙여야 돼. 입술 벌리면은 물이 들어가니까. 오물이라고. 입을 딱 침착하게 천천히 이렇게 내셨다 들이셨다 천천히 그렇게 너무 막 이러면은 더 그게 더 막 공포스러워져? 더 공포스러워지고 산소도 빨리 달아. 그게 산소. 입술 잘 오므리는 거. 아니 근데 엄마가 저번에 그거 못 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아이 엄마는 잘 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그랬던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미쳤어. 알려주잖아. 너 그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저 상어가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그거는 돌발 상황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니까.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래 또 위험하게. 무서워. 무섭지 않아. 오해자니 물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머리를 물에 넣기 직전에 있잖아. 그때가 오히려 더 이렇게 좋아. 좀 긴장되고 그러지. 물속으로 딱 잠수를 하면 오히려 물속이 더 편안하게 느껴져. 이러지 말고 알았지?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조심해. 그 호흡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감싸서 물이 안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엄마는 그때 자격증도 있었고 되게 많은 다이빙 경험이 있었어서 되게 베테랑이었거든요. 근데 순간 그걸 까먹은 거야. 이렇게 물긴 물었는데 입술을 이렇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때 너무 이제 패닉에 빠져가지고 수심 한 진짜 20m 넘게 아래 있었는데 그 호흡기를 막 이렇게 하느라 시간이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좀 딸리는 거야. 올라오는데도 올라오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무 큰일이 날 뻔했던 거죠. 진짜 물속에서는 자칫 조그마한 실수가 진짜 큰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또 착잡해졌어. 조언 구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더니 지금 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뭐 못하는 게 어딨어.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세상에 제가 못하는 일이라는 건 없어. 안 할 뿐이지. 화이팅.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대망의 D-Day 날입니다. 고프로까지 다 챙겼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이렇게 해양생물들이 막 지나다니고 내 옆에 막 내 몸뚱아리만한 물고기들이 막 지나다니고 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네, 근데 되도록이면 그런 생각은 안 하려고 하고 일단 해보는 거죠. 원래 이런 무서운 일들은 생각 없이 해야 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오늘 생각 없이 가서 생각 없이 하고 오려고요. 먼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실 거예요. 네. 넓이가 25m, 수심이 7.5m인 대형 푸조에 디오션이라는 대형 푸조에 들어가실 거고요. 우리나라는 제일 크대요. 네.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5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교육이 있는데요. 5가지만 교육을 할 거고요. 여기가 해양 객체가 5,000마리 정도가 들어가 있대요. 폴딩풀이라는 풀장에서 이제 스쿠버 교육을 안전하게 하고 나서요. 이제 메인 수조로 갈 때는 아크릴 문을 이렇게 쫙 열을 거예요. 이렇게 딱 열게 되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먹이 주는 아쿠아리스트인 줄 알고 먹이 주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조금 다가올 수 있어요. 절대로 해양 생물을 만지시면 안 돼요. 이제 여기가 넓고 깊고 그리고 조금
조금 어둡습니다. 교육을 즐겁게 다 진행을 하고 나서 문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나도 모르게 막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고 막 숨도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시는 경우가 간혹 폐쇄공포증이라는 것 같은 게 생기는데 튼튼하신 분들도 진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 수조 같은 경우는 컨셉이 가오리인데요. 가오리는 이렇게 A4 용지만한 친구들도 있고요. 이 테이블만한 친구들도 있어요. 상당히 큰 애들이 많거든요. 이거 슈트 날아드릴게요. 지금 놓고 이동하겠습니다. 30 들어갈 거예요. 젖어 있는 상태에는 착장 완료. 갑시다. All my bones are dislocated. I just keep on wandering along. Got this falling over, and since then I have been everything you want. 이곳이 바로 홀딩풀이에요. 메인풀보다 훨씬 어둡고 좁아서 숨이 가파오고 패닉이 올 것만 같았어요. 장비로 무장한 캄캄한 강사님의 얼굴도 너무 낯설고 무섭게만 느껴졌고요. 문 열면 이제 애들 막 들어올 거거든요. 크게 놀라지 마시고요. 애들 착한 애들이에요 다.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수십 마리의 물고기떼가 쏟아져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가오리 한 마리만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 거예요. 체감 10cm만 내려가도 귀에 압력이 느껴져서 계속해서 이퀄라이징을 해줘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들이 실제 제가 다이빙하면서 들었던 소리와 같아요. 물속 기포 소리와 제 호흡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성공적으로 메인풀 바닥에 다다랐어요. 뭐 하시는, 일반인처럼 아니야? 무게추를 달았음에도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움직이는 속도도 매우 느려졌어요. 이때 상어가 제 눈앞을 가로지르며 기습적으로 다가왔어요. 물속에선 행동이 굼떠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정말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 밖에도 제가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들은 많아요. 이렇게 상어가 제 바로 눈앞을 스쳐 지나갔을 때, 코너에서 테이블만한 가오리를 갑작스럽게 마주했을 때, 해양 생물들은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서 더 조심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무서웠던 순간은 바로 정면으로 제게 다가오는 상어. 패닉 상태에 거의 빠져들기 직전, 시간이 지나고 점차 상황이 익숙해지자 다이빙 직후 호흡과 움직임에 적응하느라 보이지 않았던 아크릴박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수족관 속 해양생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이곳에 있는 상어들의 존재도 조금은 친밀하게 느껴졌고요. 너무도 새롭고 아름다운 광경에 마치 다른 별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더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졌어요. 약속된 시간에 가까워지고 다시 수족관 밖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아쉽기도 했지만 낯선 방법으로 계속해서 호흡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함을 느꼈던 찰나였어요. 수면 위로 몸을 일으키자 익숙한 중력의 느낌과 공기의 가벼움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전까지의 일들을 해냈다는 게 머나먼 오래전 일같이 느껴졌어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다이빙을 끝내고는 소감을 표현할 말이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너무 아쉽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기 디오션이 제가 좀 전에 들어갔다 나온 곳입니다. 제가 얼마나 커다란 수족관 속에 있었는지 새삼 다시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방금 여기 있다 나왔어요.
다이빙을 하기 전 한 번, 다이빙을 하고 나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째로 바라본 디오션은 미묘하게 달라 보였어요. 지금 제가 보는 디오션은 여전히 아름답고 신비롭지만 왠지 더 작게 느껴졌어요. 일단 촬영에 담기지 않은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물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호흡기를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제 물을 빼내고 이제 호흡을 다시 하는 방법, 그거를 실전을 하는데 잠수하러 딱 무릎을 꿇었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 호흡기를 떼라고 하는데 못 떼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했어요. 알았다, 올라가자 해서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저 못하겠다고, 저 너무 무섭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되게 안정을 찾게끔 많이 도와줬어요.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갔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 좀 용기를 좀 많이 얻었죠. 그래서 아, 하면 되는구나.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게 진짜 하기 직전, 그때가 제일 공포스럽고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진짜 깨고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걸 좀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분들도 진짜 엄청 친절하셨고 되게 신뢰가 갔어요. 그래서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몰로라는 콘텐츠가 아니었으면 제가 과연 이런 경험들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제 몰로 콘텐츠도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몰로 영상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또 다음 도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